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불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불곰님이 정말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와 주셨었죠. 바로 시골 동네 바보 아저씨라는 사연으로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이상한 것들,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남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겪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불곰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 때 적잖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불곰님은 그냥 나는 그냥 어릴 때 이야기지 이 정도인가요? 네, 그죠. 근데 네.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한테는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바보 아저씨의 정체는 정확히 뭘까? 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가 종료가 됐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다고 하셔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셨거든요. 저희 집안 큰할아버지. 그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고생했다 해갖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바보 아저씨는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보 아저씨가 이제 마을 수호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쫓아 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힘을 비축한다 해야 되나? 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그 바보 아저씨를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따라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스며든 거죠, 그냥.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구나. 예전이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 옛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제 보면은 20년 전.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20년? 25년 전. 그때는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좀 충격을 먹었죠. 요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온 존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카톡을 바로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바보 아저씨가 큰 신은 맞았고 그것을 왜 가만히 냅뒀냐 하면 한 번에 끌고 올라가려고 힘을 모아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사람의 육체 영혼을 먹고 힘을 키워서 그 아저씨 흉내를 냈다고 하셨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힘없는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만 건드렸으면은 그분도 이제 걷지 못했는데, 네, 한 번에 걷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저를 건드려갖고, 네, 저희 집안 조상님들이 다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구나, 못 참고. 네, 참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만 건드렸으면은 자기는 그냥 계속 꾸준히 먹고 살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저까지 건드려서 조상님들이 많이 화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해요, 이게. 그죠? 네.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사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먹은 시점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한 중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심더 불곰이에요. 이제 그때 이후로 영가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가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로 갔는가, 무덤 앞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서 댐 지어야 된다고 이사를 가야 된다 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처녀 귀신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운만,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싸지 했는데, 이사하고 다음 날에 이제 친척들하고 다 와갖고 모여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서 볼일을 보던 중에 처녀 귀신이 계속 놀래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계속 놀리키고 그러니까 언제 한 번 나타나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예. 너무 내가 죽겠다, 살기 죽겠다 해갖고 어느 날 다시 또 나타나길래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놀래키냐? 아이, 나 무서워 죽겠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무 오랜만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는 하진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놀래키지 말고 내 방에 찾아오면 그냥 얘기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가라 제발 좀 이래갖고 그때 이후로 좀 친해졌어요. 귀신이랑. 네, 처녀 귀신 누나였죠. 네. 그냥 누나로 할게요. 저는 누나라고 했거든요. 네. 그 누나 덕에 다른 귀신들이 안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올라고 하면 도망가고 올라고 하면 도망가고. 예. 그 처녀 귀신 누나가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 근처에는 없었어요. 이 예. 귀신. 다른 집들은 뭐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귀신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하는데 저희 집은 유독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예. 근데 누나랑도 많이 친해져서 누나가 놀래켜도 이제 무섭지도 않고 아이 그만해 하소 이 정도 될 정도. 그래갖고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산골짜기에서 오다 보니까 왕따였거든요. 아이고. 예. 산골짜기에서 와갖고 사투리만 쓰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투리가 심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저희 학교 근처에 보면은 포도밭이 있어요. 예. 포도밭이 있는데 거길 애들이 궁금하다고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등교하는 길에. 그래갖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느낌이 점점 싸하고 무서운 느낌을 해야 되나?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재밌다고 포도밭이 이렇게 넓었냐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포도밭이 끝나는 무렵에 흉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 안 보이는데 엄청 무섭고 들어가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은? 예. 근데 이제 또 그때는 왕따라 일진 무리들이 끌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갖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가고. 네,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무서워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애들은 저기 뭐냐 뭐 흉가 같은 게 있다 가봐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면 안 되냐고 네. 했더니 이제 일진 무리들이 들어가진 않고 다행히 저한테 이제 와갖고는 이게 미쳤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네. 가서는 이제 약속을 잡더라고요. 일요일 날이 되면은 저 흉가를 가보자. 나는 정말 궁금하다. 이때까지 흉가를 안 가봤는데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얘기를 못했죠. 아무래도 많이 맞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태예요. 일진 무리 애들이 저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먼저 들어가 봐봐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요, 그냥 저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뛰어가면 5분이고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학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면은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무서운 느낌은 드는데 귀신은 안 보이니 이게 그냥 집 자체에서만 느낌이 그런가 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집에 빨리 뛰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씻고 밥 먹고 누나가 항상 12시 되면 왔었거든요. 예. 제 귀신이. 방에. 예. 예. 저한테는 귀신보단 누나가 많이 친근해서요. 네. 기다렸어요, 누나를. 항상 계속. 그래갖고 기다리니까 누나가 12시 딱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물어봤어요. 누나, 내가 중학교 가던 길 포도밭이 있길래 그 끝에 가봤더니 무슨 흉가 하나를 봤다.
근데 거기를 친구들이 가려고 한다. 이거 가 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사색이 되면서 저보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귀신 중에서 나쁜 놈이 산다. 아, 대장. 뭐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악기가 산다. 거길 왜 갔냐 하면서. 아니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니까 너 학교 끝나고 거기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누나랑 약속을 하자. 거기 근처에 가지 마라. 누나가 지켜줄 수 있는 게 그거는 없다. 거기 가면은 누나도 장담을 못 한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 했는데 근데 걔들이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요일 날이 돼서 친구들이 다 저희 집 앞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또 끌려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뭔 귀신이 있길래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귀신은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귀신일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갖고 그 푸드밭을 지나서 흉가를 가는데 또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무섭고 들어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얘기를 했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나는 다리가 지금 안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하니까 아 이놈 겁쟁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망가갖고 얘기를 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친구 2명만 남기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흉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흉가로 들어가서는 지들이 한 30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하는 말이 뭐 흉가가 이러냐. 그냥 뭐 부서진 거밖에 없고 뭐 무서운 게 없다. 그냥 조금 춥긴 하더라. 뭐 난 귀신 볼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아 그때 막 친구 몇 명한테 이제 귀신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무서운 귀신은 아니고 그냥 일반 귀신이 달라붙어 있길래 어떻게 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제가 귀신을 보는 걸 몰라요. 네. 만약에 귀신을 보는 걸 알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것도 갈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하는 말이 야 너 나 보이지? 나 보이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계속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고 이제 친구들 보고 얼른 내려가자. 여기 무섭다. 라고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귀신들은 내 친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누나가 가지 말랬는데 결국은 귀신 붙어서 왔구나. 이러면서 안 보인 척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까지 가니까 갑자기 귀신들이 놀라면서 야 미안해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냥 미안해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일까 하고 예. 우리 집에 뭐 있나 해갖고 들어가니까 누나가 평소에는 낮에는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오, 예. 근데 낮에 대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누나가.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누나가 보이길래 누나 웬일이야? 낮에 모습을 안 보여줬었는데 왜 보여줬어?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약간 화난 듯이 저를 이제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니까 막 혼내줘요. 너 내가 가지 말랬지. 내가 가지 말랬는데 왜 갔냐고. 아니 아무리 친구들이 때리고 퍼맞아도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라고. 너 지금 걔한테 찍혔다. 걔가 너를 좋아해서 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생각 중이다. 거기 가갖고 왜 네가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니 그냥 나 친구들한테 맞을까봐 그냥 갔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온 귀신들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온 얘들이다. 걔가 보내서 너는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누나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거면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밖에서 일어난 거면 도와줄 수가 없다. 오. 그냥 내가 다른 귀신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들 부하들이 달라붙으면은 쫓아내게끔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뛰어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우선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미안하다라고 해갖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또 누나가 됐다 해놓고 이제 막 깔깔깔 서로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누나가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엄청 오래되신 분이라서 네.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장난도 쳐보고 싶고 막 그래갖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갖고 그 일요일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그냥 그 귀신은 쫓아왔던 게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마을 귀신들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각자 집에 조상님들만 있는 것만 보이고 네. 다른 귀신들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가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 뒤를 봤는데 저한테는 더 이상 안 다가오고 그 누나 이름을 말하면서 걔가 말한 쟤냐 하면서 제 주변만 지켜주면 된다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좋다 하면서 막 지켜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학교에 무사히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귀신들이 학교 근처는 못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원래 학교에도 귀신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누나가 해결해 준다 해서 네. 이게 학교에도 귀신이 안 보일 수가 있구나.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따라 일진들이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괴롭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루 있다 멀다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해야 되는데 유독 그날따라는 때리는 것도 없고 괴롭히는 것도 없고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너무 좋다. 학교 다니기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눈치를 봤죠. 우선은 학교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괴롭힐 것 같아갖고는 일부러 제가 항상 늦게 가거든요. 걔네들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일진 중에 유독 저를 더 많이 괴롭히고 유독 저를 때리는 애들 2명이 안 가고 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쟤네들이 왜 안 가지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나를 또 괴롭히기 위해서 기다리는갑다. 분명히 학교를 나가면 또 집에 가기 전까지 또 괴롭히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나오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제 팔을 한쪽씩 잡더라고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게 학교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포도밭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딱 멈췄었어요. 제가 그래도 등치도 있고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배워갖고 쌀 한 가마니 정도 들 수 있는 힘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라고 하면 옛날로 치면 80kg짜리예요. 네. 그걸 들 수 있는 몸인데도 저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계속 그 포도밭길 안으로.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뭐지? 그래갖고 걔네들 이름을 불렀어요. 야 1돌비 2돌비 막 하면서 불렀거든요. 나줘 하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하나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흉가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오싹오싹 느낌이 들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막 하는데 점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흉가 안까지 들어가니까 그때여서 보이더라고요. 그 악기라는 놈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끔찍했어요. 예.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 예.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귀신인가 욕인가 막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잘 왔다고. 너는 어떻게 왜 몰랐냐. 얘네들 내가 홀렸다. 홀려서 데리고 왔다. 오랜만이 젊은 것들 먹는데 너는 유독 더 맛있어 보여서 너를 일부러 끌고 왔다. 너는 나중에 먹을 거니까 저기 옆에서 기다려라. 하더니 이제 일돌비한테 다가가서 연기를 천천히 먹는다고 해야 되나? 흡수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빨려가는 느낌 보이는 거예요. 친구 영이 조금씩 정말 무섭다. 이제 큰일 났다.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나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일돌비를 이제 죽음에까지는 안 먹더라고요. 많이는 먹기는 했는데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돌비를 먹고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를 먹기 위해서 간식들은 조금씩 먹어놔야 된다. 너를 먹고 나면은 얘네들 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고 이돌비는 딱 중간 느낌? 일돌비보다 덜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덜 먹고 이제 딱 저를 보면서 이제 너를 먹을 차례니까 일로 와라 하는데 못 가죠.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천천히 다가오는데 너는 특이한 놈이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너처럼 이렇게 맛있는 영은 처음 본다. 그래갖고 막 다가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가구나 하고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악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온 느낌이 진짜 기절은 하고 싶은데 기절은 못하겠고 하는 두려움이랑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기는 갑자기 당신이 왜 막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길 왜 와? 하면서 그러다가 저도 무서운 느낌이 드니까 이 느낌 뭐지? 얘보다 강한 귀신이 있나?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선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 악기는 이제 저 뒤에서 하는 말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만 있고 그래갖고 도대체 뭐지? 하고 싹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누나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무섭게 하고 저는 누나가 지금도 이제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내가 말했지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오면 네가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다. 오호. 그래서 일부러 너희 집 아니면은 못 도와준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엔 여기로 와버리냐고. 오. 그래서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발발발 떨고 있고 그 악기는 막 미안하다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 악기 보고 하는 말이 이 애들 풀어주면 나는 조용히 갈 건데 만약에 이 애들을 네가 먹겠다 하면 나는 너를 먹겠다.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면은 이 애들 먹으라. 안 그러면은 이 애들 풀어주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래갖고 그 악기는 알겠다. 미안하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얘는 먹고 싶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하는 말이 얘는 내 친동생 같은 존재다. 네가 먹게 되면은 나는 너를 찢어 먹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알겠다. 나는 얘네들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나면은 일체 건든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 누나가 가자라고 하는 동시에 제 몸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느낌도 다 사라지고 그냥 가자 한마디 했는데 풀린 느낌? 그리고 친구들은 기절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질질 끌고 갔어요. 제가 누나가 이제 안 도와주겠다. 니네들이 여기를 자초한 거니까 나갈 때는 니네들이 나가라. 대신 쟤네들이 너한테 붙을 수는 없겠는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걔네들 끌고 가는데
그냥 축 처지면은 아무리 몸이 가벼운 남자애 2명이라도 네.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럼요. 그래갖고 질질질 끌고 포도밭 끝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진정하려고 주변에 앉아있었죠. 누나 보고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만 하고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2명이 깨더라고요. 그 2명이 깨고서는 야 뭐야 저녁이네? 야 왜 우리 누워있냐? 또 묻어져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보면서 저도 흙에 묻어있으니까 야 너랑 우리랑 설마 싸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갑자기 나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기절했어 라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걔네들은 아 그래?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네. 당연하다시 그래 알았어 우리 갈게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누나를 딱 쳐다보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에휴 내가 저것들을 왜 살려줬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누나한테 고맙다고는 했어요. 살려줘서 네. 친구들도 살려줘서 고맙다 하니까 됐다 얼른 집에 가자. 너 집에 가면 너희 아버지한테 엄청 맞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노발대고 난리 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살았다. 그냥 그 살았다는 안도감에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신나게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흙탕물에 뒹군 것처럼 온몸이 그랬고 찢어지는 구역도 있고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냥 엎어지고 돌에 머리 찍어갖고 기절했다가 내 머리 만져봐라 혹도 있다. 혹이 이제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예. 무사히 넘어가고 밥 먹고 씻고 누나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오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막 혼내세요. 네가 안 봐도 될 모습을 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여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누나 보고 아이 괜찮다 미안하다. 누나 그런 모습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안 봐도 될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악기가 어떻게 생겨났냐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집이 예전부터 뼈대 있는 가문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6.25 전쟁 때부터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많이 해해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을 이제 아예 허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허물었는데 하얀 백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백사를 풀어줬으면은 괜찮은데 그 백사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인부들이 백사가 몸에 좋다는 거 알고 그 자리에서 구워 먹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백사가 한이 맺히니까 그 인부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족저기마다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아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악기로 변한 거죠. 예. 원래는 조금만 더 오래 살고 조금만 더 가만히 있었으면은 백사에서 승천하면 이묵이 용이 되는 건데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방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나는 오래전에는 악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는 악신이었다. 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한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만 꼬셔갖고 정의를 많이 빼먹었다. 오. 근데 한이 조금씩 연해져서 나중엔 이게 잘못된 것이라 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 그래서 누나는 악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도 많이 선행을 베풀고 했는데 너로 인해 덕을 볼 수 있으니까 제발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고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데 좀 예. 시시해요 이게 잘. 예. 오, 아니. 이런 것도 네. 있구나 싶네, 진짜.
너무 짧아갖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고 좀 고민 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사고를 안 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고는 쳤죠. 잠깐만. 그러면 계속 그 네. 이후로도 도와주시는 쪽에서 계신 거예요? 네, 계속 도와주시다가 이제 네. 20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셔갖고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그 흉가를 다시 갔어요. 예. 포도밭 흉가를. 거길 가서 걔한테 물어봤죠. 누나가 안 보인다. 어디 간지 아냐. 그랬더니 그 아기가 하는 말이 공부를 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덕을 많이 봐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부가 끝나고 나오면 신이 아닌 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악기보다는 강한데 신보다는 약한 존재, 딱 그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런저런 도와주고 막 해갖고 덕을 많이 봐서 뭐 산신 근처에 가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끔 너한테 찾아간다고 하니 그때 얘기를 해봐라 하고 제발 좀 가라. 제발. 너 때문에 인간들이 안 온다고 해갖고 알았다 하고.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 귀신.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다고요? 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 잡아먹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흘려서. 그 누나 덕인지 몰라도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건 없고 오히려 이쪽엔 흉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악신이 하는 말이 너처럼은 아닌데 너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오면 잡아먹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참기가 힘들다. 너야 그분의 힘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너를 건들 수는 없지만은 다른 얘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너와 비슷한 느낌이 오면 무조건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불곰님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방금 전에 흉가의 그 느낌을 없애서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와 여기는 진짜 무서운 흉가야 이렇게 알려진 곳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런 데는 일부러 덫을 놓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감이 없진 감만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곳을 찾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되게 맛있는 냄새를 풍긴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갔어요. 곤지암 정신병원. 거길 가셨다고, 불곰님이? 네, 고등학생 때 제 친구들하고. 왜 그러실까 진짜. 아니 고등학생 때도 제가 또 왕따라서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그때도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무당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상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일반 사람들하고 인간사가 안 좋을 거래요, 항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흉가 뭐 혹은 여기 진짜 무섭다더라, 여기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더라,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맞네요. 네, 찾아가지 마세요. 야, 일단은 불곰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굉장히 순수하시구나. 근데 순수할수록 귀신을 잘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는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고 귀신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근데 대부분이 다 뭔가 순수함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수함을 남들이 무시해요. 되게 순수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거를 에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를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재미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느껴요. 아, 다행이시네. 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누가 지어서 해보세요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 못해요. 맨날 해봐요 그건 잘 못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아니면 정말 들어보지 못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런 게. 저만의 그 촉이 좀 있습니다. 저 네, 개인적인 좀 걸로. 어렵네요. 네, 아니에요. 오늘 불곰님 그래도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바쁘신 네.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너무 듣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세요? 아, 좀 믿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난 너무 재밌어. 나만 재밌으면 돼. 저는 이제는 이 단계예요. 안 믿겨요? 아, 믿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재밌으면 되지, 뭐.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불곰님 이야기는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 포도밭 흉가는 절대 찾아다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